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중장기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엔비디아나 이 테슬라 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시작 전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의 주가, 이 HSBC의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으로 인한 그리고 이번 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엔비디아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제가 장전 공개 방송을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일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우선은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일정 비중은 좀 수익을 챙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전히 저의 뷰 자체는 이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보유 관점으로 저는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시장에 물량을 뭐 던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제가 뭐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오늘 물론 뭐 시가는 살짝 떠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한 2%대 정도 해서 3% 정도 가까운 눌림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굳이 이 종목을 뭐 약간 털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눌림이 나온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21선 좀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좀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 위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이탈은 안 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그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하이퍼 클로바 X 또 출시에 관련된 또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가지고도 뭐 아직까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은 2차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뭐 최고가 수익률 기록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뭐 아직까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거래 자체도요 아직까지 전일 대비해서 한 200% 정도 터지기는 했지만 과거 수준 대비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크게 거래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6,000원 이상에서 좀 꼬리가 달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이제 리뷰할 종목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어린이 감기약 그동안에 이제 뭐 생산 판매 뭐 중단 요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악재성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17,560원 찍어주면서 뭐 기존에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한 상황이고요. 2차 목표가로는 이제 18,300원. 정도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린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11선입니다.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요.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8,000원 이상 가는 것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느덧 8월 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PER을 그러니까 펄을 구하거나 아니면 PBR을 구했을 때 사실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보다는 좀 내년을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내년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31,300원입니다. 종목명은 아이센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도 아까 방금 전에 노광민 매니저님께서 이제 편입하셨던 뭐 동훈 아나텍 관련해가지고 뭐 혈당 측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지난 6월달에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유럽의 이제 품목 허가를 통해 가지고 이 글로벌 신장에 대한 이런 진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성이나 이제 사용 기간은 좀 늘리는 그런
제품만의 차별화된 이런 전략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빠르게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올해는 사실 조금은 그렇게 막 크게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3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적지 않은 또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뭐 지금 8월 달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뭐 올 연말 실적에 대한 이런 펄을 땡겨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까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5%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와 같은 이런 글로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이 페트론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여전히 추세 이탈 없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센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혈당과 저혈당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또 같이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연말까지 출시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런 제품 출시 기대감 그리고 또 카카오 헬스케어의 협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또 내용은 또 추가적인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사실 이제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율을 한 9%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두 자릿대는 어려울 것 같다. 약 10%에 가까운 그 이하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이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을 한번 반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년은 매출액 성장률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30%에 가까운 매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뭐 영업이익 단에서도요 한 35% 정도 또 순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적지 않게 올라갔기는 했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의 이런 구분을 좀 해놓은 게, 비교를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에서 이제 피를 내가지고 좀 아프죠. 손가락 끝에서 피를 내서 혈당값을 측정을 한다면은 이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를 피부 아래 이제 피부 지방에 위치를 시켜서 연속해서 혈당값을 측정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 대상을 보시면은 모든 당뇨 환자군과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나 중증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1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약간 소아 쪽 관련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소아 당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젊은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1형 당뇨 환자가 840만 명입니다. 근데 2040년도까지 그 당뇨 1형 당뇨 환자의 환자 예상 수가 1,74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이런 당뇨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장점에서 혈당 추이 분석이 용이하고 저고혈당 알림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또 측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쉬어갔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은 이전에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었었을 때 사실 이때는 거래가 붙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 이후에 장대 양봉 한번 달렸을 때 거래가 붙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약간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이 시장에서 좀 물량을 던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이제 옆으로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각 수렴 패턴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세가 유입이 다시 한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외국인 수급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들어와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파동을 한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이 이제 지수가 멈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재나 또는 틈새 종목들의 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은 연말까지 계속될 건지 또 아니면 9월, 10월 지나면은 또 다시 지수가 오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뷰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 사실 하반기 남은 그 몇 달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예측을 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지만 시장에서 사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은 그냥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줘가지고 사실 경계감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어차피 파월 의장은 비슷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냥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 보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다. 약간 이런 내용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지금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4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한 20%대, 30%대 정도까지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채권 금리가 뭐 몇 년 만에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시장의 이 연말까지의 흐름을 지금 당장 예측을 하기보다는 뭐 채권 금리의 흐름이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등 그리고 CPI나 PPI, PCE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3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말씀을 드릴게요.